여기는 안양의 유봉현 우리 작가를 만나러 왔네. 나와 있네. 유봉현 아트 팩토리. 네, 아유 유 작가. 예. 아유, 한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성미술관에서 옛날에 경기도 대표 작가 저럴 때가 한 십몇 년 되나? 예. 한참 됐네 한참. 나만 늙었지 고대리네. 나만 늙었지 고대리야. 그때 저는 그 미술관 가보고 선생님의 개인 미술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고향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향이라는 조건에 아무것도 없이 그 시골 구석에다 지어. 네. 지금 지렴 보실까요? 지금이 나의 지렴. 벌써 그것도 2015년이니까 2005년 네. 13년 됐네. 14년 됐네. 그래요. 우리 작업실 좀 보고 앉아 얘기 좀 하자. 저게 다 수장고인가 보구나. 예, 뭐 여기 이렇게 좀 그려둔 그림들 좀 이렇게 쌓아두고요. 안에 다 수장고. 좀 열어놔요. 작품도 좀 시원하게. 더 답답하지 않게. 다 수장고. 그리고 이제 좀 집에 있는 것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게. 수장고. 요즘은 그냥 그림만 그래요? 예. 원래 학교는 제가 전혀 안 나가셨었나? 8월 30일 날요 정년 퇴직하고요. 뭐 정년 퇴직했으면 62세가 넘었다는 얘기네. 예, 지금 이제 63이 됐습니다. 그러네. 그래도 그래도 뭐 정년 퇴직 아직 안 해도 되는 나이인데 그러네. 그렇군요. 여긴 아주 여기 높아서 안양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것 같으네. 예, 좀 멀리 관악산이 이렇게. 저 뒤에. 예. 저게 뭐 하나 큰 게 하나 좀 가르막아서 좀 줄 보이네. 저 뒤에 저 큰 건물 뒤가 관악산. 예. 근데 건물들이 높아서 관악산을 많이 좀 가렸네. 그동안 제가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요. 퇴직을 하고 조금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아파트형 공장.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공장형이야?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공장 한 칸을 이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그럼 왔습니다. 공장들도 들어오겠네. 예. 여기 입주를. 예, 이제 중소기업의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도 아파트형 공장, 그 공장형 아파트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그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있더라고. 그 상대원에 어디 엄청 크게 지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사무도 보고 뭐 작업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택한 이유는 교회의 집은 참 좋겠는데 출퇴근의 시간도 또 멀고 또 여기는 주로 이제 아파트 공장들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깝고 천정도 좀 높고 높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도 비교적 그리 크게 비싸지는 않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제 집사람이 가죽 공예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켠은 저 가죽 공예 공방으로 하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작업실로 쓰는 것도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로? 네. 너무 천장이 높아서 좀 시원하네. 여기 지금 그림을 좀 보죠. 뭐 이렇게 쭉 여기 전시가 되어 있네. 네. 언제 작업들이에요? 좀 된 작품들인데 특히 이 작품은 좀 오래됐는데요. 올해? 예, 아주 오래 전에 어느 작품입니다. 이게 한 2000년 정도? 2000년 정도. 예. 그리고 이건 비교적 최근의 작품인데 저는 주로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 미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그 한국적인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그걸 좀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에 대해서 좀 공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전통 무용들이 만들어내는 이 몸짓들이 굉장히 그 인간의 몸짓 중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아름다운 몸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젊은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인물화하고 또 한국적 정서가 가미된 몸짓을 어떻게 하면 좀 현대적으로 표현해 볼까 그런 데 좀 전력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거 옷걸음. 예. 저희 세대에는 이런 거 보면은 바로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인상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이건 몇 년도에? 이건 최근에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최근에. 예, 계속 끊임없이 좀 새롭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연구해 보고 있죠. 뭐. 이건 금박에다 이렇게 했나 보네. 예. 금박칠하고. 금박칠하고 검정 물감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꺼본 다음에 몸짓이 이뤄내는 율동이라고 할까요? 한번. 이게 최근작이네. 그렇죠. 예. 이건 비구상 같으네. 예, 이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배경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리저리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최소한 이 작업실에서만큼은 이것저것 뭐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그건 이해가 돼요. 작업실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디가 뭐 개인전하는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그 작업 연구지 뭐. 작가 연구, 작업 연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정착을 자기가 나름대로 했을 때 이제 발표하겠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비구상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도 이렇게 한번 그냥 해봤고요. 이것도 최근작. 예. 이건 오브제를 뭐 붙였나 보네. 예. 여행길에 조그만 인형들이 있길래 그걸 이렇게 화면에 구성해 직접 붙여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또 새롭게 한번 이렇게 그거는 캔버스에 캔버스 그 예. 맛을 그대로 놔두면서 예, 부분적으로 한번 좀 묘사해 볼까 그러면 어떨까 이리저리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좀 해봤. 그것도 방법일 수 있네. 이건 아까 같은 맥락에 저쪽에 있는 거고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린이라고 수고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린이라고 수고는 않고 어떻게 그릴까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렇지. 그린이랑 수고하면 그러려면 내가 사진 찍지. 예. 뭐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특별히 더 보여주고 싶은 작품, 뭐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 있으면 이쪽에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가요? 예. 요 작업은 작지만 예. 이건 어떻게 뭐 완전 추상화 시켰네. 이것도 인간의 몸짓 중에 그 하나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입의 이 구조입니다. 입. 예. 입. 예. 그래서 입이 이제 조금 단순화시켰을 적에 나타내는 다양한 형태들과 색상이 주는 그런 느낌들을 한번 지금 탐구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도해보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란히 쌍으로 이렇게 놓을 적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해보는 거. 입이다 입. 입술 입. 예. 노재순 작가가 입술을 열심히 그리는데. 그래도 노재순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뭘 그랬더라? 한때 잊어버렸네. 요즘은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다 뭐 하는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한국의 미를 추구한다는 게 한국의 미라는 것이 뭐 여러 개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춤이나 이런 공연 쪽에서 찾은 거잖아요. 주로 몸짓. 네, 몸짓. 무용 쪽. 뭐 그게 고전 무용이든 현대 무용이든 주로 여기 보면 고전 무용 쪽이 많네. 그러면 뭐 그런 고전 무용하고 뭐 특별히 인연된 게 있어요? 저희 그 누님께서 이렇게
전통적인 창을 좀 하셨거든요. 창.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 스스로 이제 볼수록 그 한국의 그 전통 무용이나 이런 공연 장면을 볼 적에 몸이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동작의 아름다움, 거기에 전통의 그 의상과 더불어서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정말 추구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계속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걸 현대적 감각이 날 수 있게 좀 추구해 보는 것이 저의 그 목표였는데 뭐 쉽지는 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우선 느낌을 많이 받았네요. 예. 그래요. 그럼 우리 앉아서 좀 어디 얘기합시다. 그러면 학교는 중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근무. 예. 예. 중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죠. 그럼 미술 교사로 근무했잖아요. 예. 그럼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사항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뭐 다 창의성이겠지만. 예, 뭐 재밌게 재밌는 그 시간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미술하면 재미있는 거. 애들이 다 화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하면 쉽고 재미있게 느끼기 위해서 수업을 최대로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 이제 말은 쉬운데 재밌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짝꿍 얼굴 그리기라든지, 짝꿍 얼굴 그리기를 보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학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 얼굴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들 다 함께 잘 그린다는 거예요. 상대 얼굴을 그려도. 야, 저건 왜 그럴까? 미술학원에 다닌 애들 보고 짝꿍 그리기 하려면 벌써 연필 길게 잡고 이렇게 대생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거든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묘사, 소묘, 묘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미술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냥 대상을 순수하게 보는 눈, 그걸 그대로 어설프게나마 표현하는 진실된 힘, 이런 것들이 미술의 좀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얘들을 가르치면서 하게 됐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나 못 그리나 여러 가지 좀 우스개 얘기나 재미있게 이렇게 해서 애들이 비교적 미술 시간을 좀 즐거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후배 교사들한테 미술하면은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사들이 임무가 아니냐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렇고 우리 성인이 돼서는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가가 돼서는 작가 된 사람들은 즐겁게 놀기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마추어냐 프로냐에 따라서 그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아마추어는 즐거우면 되는데. 우리 이제 프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 프로는 정말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그 고통 속에 헤어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유명 작가들 특히 뭐 김한기 선생이 뭐 뉴욕에서 보냈던 시절에 그 치열했던 작가의 작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 듣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잠자거나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그림을 생각하고 그림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될똥말똥인데 그렇게 해도 과연 좋은 그림을 그리냐 될똥말똥인데 저 같은 경우 제 자신을 좀 뒤돌아보니까 직장에 나가고 그 사이에 틈틈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연 천재도 아닌데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좀 많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지만 또 이제 일선 전업 작가들의 모습을 보면 또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나는 여건이 좀 나은 편인가? 교사라는 직장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게 나한테 더 되려 안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럴 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8월에 퇴직을 했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제가 40대 초반에 선배 교수님이나 작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두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고민을 이제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여러분한테 여쭤봤더니 대개 6대 4 정도로 직장 이씨 열심히 해라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만두고 열심히 했으면 작가로서 더욱더 좋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래 직장이라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결과를 아직 모르니까. 예. 결과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럴 때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일본에서 그 그림 그리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빛을 보기 시작한 그 동양 화가 누구시죠? 그 이원 작가? 누구? 박생광 선생님. 아, 박생광. 예, 그분도 연세가 더 드셔서 그렇죠. 예, 빛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좀 힘을 얻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주 완전 한국적인 그 예,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칼라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프로를 만나다 보면 다 느끼는 거지만 프로는 프로다워야 되고 어떤 그 작업 시간에 비례해서 그림이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뭐 삼국지든지 뭐 이런 뭐 손자병법 얘기하듯이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자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작업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유 작가를 보면서 뭐 내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은 젊었으니까 벌써 10년 차이가 난다는 건 그럼 10년만 열심히 해봐. 이제 저거 안 하니까 학교 안 나가니까 그럼 10년 후에 나를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뭐 심지어는 120세 보험도 나왔다고 합니다. 줄기세포 때문에. 자우지간 뭐 그건 그렇다 치고 100세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하니까 그러면 퇴직하고 62세에 퇴직해서 20년만 열심히 해도 82세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82세 지금 다니는 사람 88해요.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아무 화제가 없다 이거지. 예, 아까 박상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못다한 일을 더 정열을 쏟으면 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지금 잣대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상대 평가를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자괴감이 들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간 일이고 앞을만 내다 보면 20년 이상은 팔팔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게야. 예. 90세 되면야 뭐 좀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82세 정도면 뭐 다 우리 주변의 작가들이 뭐 내가 인터뷰한 작가들도 뭐 다 80 넘은 사람들 팡팡한데 뭐.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한국의 미를 추구하신다니까 그 미 쪽에 우리 것이 뭐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거는 멘트도 있지만 우리 것을 그렇게 잘 서양적으로 서양화니까 서양적으로 잘 풀어서 세계에 알리면 좋은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유 선생 얘기 속에서 내가 듣는 얘기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풀어내는 방법이 예.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거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벌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렸는데 그림이 안 돼. 예. 똑같은 거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서 말하잖아요. 뭐 옛날에 40명, 50명, 요즘은 뭐 30몇 명씩밖에 안 되지만 일찍부터 40명 있다 그러면 1분부터 40분까지 줄을 세우면 딱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선생을 좀 했지만 선생을 할 때 내가 선생을 아까 미술 수업은 재밌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다 옳은 얘기고 화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창의성이 길러주면 되는 거니까 창의성이라는 꼭 미술에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경영에도 필요하고 내 사는 인생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선생을 했어도 저는 선생을 뭐 40년 한 사람도 있고 3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한 것 중에 제일 잘한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때는 나 선생님 정말 내가 잘했다. 근데 옛날에 선생 거는 그냥 열정만 있었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경력에서 빼고 싶다. 나이 드신 분 그 교육자를 인터뷰해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내 인생에 30년 교육자다 그러면 옛날에 젊어서 그냥 천방지축무하더라고 막 이건 교육도 아니다. 지금 알만 할 때 지금 퇴직을 하니까 또 나이 들었지만 그런 거 그렇듯이 네. 결국은 작업도 그런 그 맥락을 다 아울려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 걸 찾는 일에 뭐랄까 뭐 묘수라 그럴까 뭐 어떤 그 생각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 네, 않느냐 하는 예, 의미를 이렇게 좀 예. 설명을 한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오늘날에는 작가들한테 정말 열심히 그림만 그리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작품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 또 마케팅, 또 이런 데까지 섬세히 신경 쓸 수 있는 그 다방면에 능한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업할 적에 있어서도 이 시대의 그 코드에 맞는 그런 표현 방법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큰 그 화두이죠. 전통이 옛날 전통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표현 방법이나 사람들이 접하고 느끼는 감수성은 현대적이어야 되겠다.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뭐 저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어느 누가 그리기 힘들었겠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예. 리얼하게 그대로 몸짓을 갖다가 옮겨 그리려면 힘들죠. 물론 그 힘든 건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뭐 대상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등등 예를 들어서 그러나 뭐 피카소나 우리 흔히 우리 저 입체나 그 인상주의 그 후반에 있는 작가들 보면 뭐 자유롭게 막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지 그렇게 뭐 거의 실무가 같게 이렇게 작업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극사실이든 극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현대적으로 이제 풀어갈 때 그 나름대로 유선님 나름대로 뭐 A라는 사람은 A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사고 방식이라고 할까 보는 관점이라고 할까 어떤 작가관이라고 할까 어떤 예술관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파고들면 그것이 리얼하죠. 극사실이 됐든 반추상이 됐든 완전 추상이 됐든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옮겨 그리는 건 어떤 면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도 되죠. 네. 그걸 플러스해서 내 거 하에서 현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 현대적인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회화는 꼭 그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담고 있는 백그라운드, 즉 바탕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사각형인 이제 캠퍼스라는 그런 한정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제 그 대상 주제에 대한 형태의 묘사도 그렇지만 바탕 부분에 해당되는 거기와 주제를 어떻게 매치시킬 건가.
저한테는 네모 전부 다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그 틀을 깨는 거야. 뭐 그래서 뭐 동그라미에다가 그리는 경우도 있고 뭐 박스에다도 그리고 뭐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뭐 오브제도 붙이고 아까 오브제 붙인 것도 있듯이 오브제 붙여도 되고 뭐 그거는 뭐 작가가 할 나름이겠죠. 뭐 오각형에다도 하는 사람도 있고 팔각형에 하는 사람도 있고 흔치는 않지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작가가 이렇게 계속 연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한국의 미를 계속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즘 그럼 이제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셔요? 추구하는 건 계속 추구하는데 그 묘수가 좀 이렇게 보이나요?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우리 유생은 그 뭐랄까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 성격의 그림인 것 같아. 약간 박생광 선생님 그런 그림은 아니지. 터치도 강하고 뭐 칼라도 강하고 다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그림에서도 이제 그럴 때가 또 다 이제 그 있어요? 시기 쭉 여기서는 잘 있거든요. 그런 게 잘 안 보여서. 주로 이제 길거리에 소외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제가 또 학교에 있으니까 그 사춘기 학생들 이런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병실에서 누워 있는 아픈 그 병자들의 모습을 귀에 잘 눈에 잡았다가 인상적인 장면을 친구한테 좀 포즈 좀 취해봐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현해서 좀 그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수업을 한 다음에 젊은 날이죠. 또 그때도 뭘 그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라디오에서 소설 쓰는 법에 대해서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가 소설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치 뭐 대단한 상황을 연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소재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데 같으면 스칠 수 있는 평범한 얘기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교사다. 교사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교무실로 뛰어 내려가서 가장 교사다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교무부장이더라고요. 예, 흐줄흐줄한 옷에 낡은 쓰리빠 하며 뭐 이런 모습이 그 우리 교사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아서 그냥 딱 그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분을 모델로 그림을 그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추구했던 것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인간들의 군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명을 같이 그리는 군상. 나중에 그 우리 편집할 때 뒤에 화면으로 나올 수 있게 그 옛날에 그림들을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럼 뒤에다 이렇게 설명할 때 쭉 나오면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현대 이제 몸짓을 그리는 한국인 미술 작업을 이어가셨고 원래 인물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분은 뭐 누드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인물화하는 사람도 있고 다 풍경만 또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요새는 풍경을 그린 경우가 없겠네 거의. 대학 때 좀 그려봤죠. 대학하고 대학원 때 좀 그리다가 풍경은 너무 좀 그리 크게 저한테는 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 인물들을 주로 어떤 분은 자연이 좋아서 자연연이 그냥 휠이 꽂혀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 뭐 똑같이 백인 찍으면 재미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앞으로의 작업은 이제 현대 미를 몸짓을 현대 미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구할 수 있고 뭐 특별한 그 전시 계획 이런 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다음 이제 개인전 준비를 내후년이나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정립이 되면 전시하면 되겠네. 예. 보통 정년 퇴임할 때 퇴임 기념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공교롭게 그 부수전을 한 3차례를 해가지고 이번에 11월, 12월에. 부수전. 예. 그다음에 듀얼로 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 활동은 요즘 미협이나 뭐 이런 데 활동. 이 모구회전하고 기독교 미술인협회전, 교회 나가시라고. 예, 뭐 그런 데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들이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수전을 하고 했지만 참 그 특히 그 전업 작가 분들한테 외로운 세월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견디셨을까 하는 존경의 마음도 있습니다. 뭐 힘들다고 하는데 전업 작가님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시고 싶네요. 전업 작가분들. 예. 전업 작가.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전업 작가분들이 힘을 내시고 좋은 작품 많이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업작가회에 대해서 나도 할 말 많지만 오늘 여기서 주제가 아니니까 생략을 하죠. 전업작가. 그때그대로 전업작가야. 그러면 하나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렇죠. 그렇죠? 오직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과연 그러냐?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레벨이 그러냐? 그건 나도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